비염은 저도 있어요. 비염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코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치료 목적의 수술이랑 성형 목적의 수술은 애초에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. 코성형을 할 때 비염을 개선시키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. 라고 말씀드리는데, 안녕하세요.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입니다. 코성형 하면서 비염을 없앨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다른 관련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, 비염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코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치료 목적의 수술이랑 성형 목적의 수술은 애초에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. 비염 때문에 코성형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비염을 없앨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, 비염이라는 거는요, 비염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의 질병은 아닙니다. 감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코감기도 마찬가지고, 비염은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질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려요. 비염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비염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?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알러지 같은 꽃가루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아니면 황사 같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코 안에서 나타나는 게 비염이란 말이에요. 대표적인 경우로.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제일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. 비염을 제가 완전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원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. 꽃가루를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도망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, 황사를 저쪽 나라에서 넘어오는 공기를 다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코성형을 할 때 비염을 개선시키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죠.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, 원인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성형을 할 때 비염 관련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.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도움이라고 말씀드리는데, 길이 좁아지면은 잘 막혀요.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. 이게 비중격이 많이 휘어가지고 한쪽이 거의 닿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부분 넓히면 증상이 금방 좋아집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은 비갑계 쪽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밸브 쪽 원인이 될 수도 있고, 또는 비중격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, 비강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한 군데 아니면 여러 군데가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코성형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교정함으로써 증상을 훨씬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성형으로 비염을 없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좁힌 아니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비염은 저도 있어요. 저도 온갖 좋다는 그런 약물서부터 보호장구,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알러지가 좀 있었던 경우인데, 사람은요, 나이 먹으면서 계속 변해요.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. 어렸을 때 알러지가 있던 게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, 저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, 요 근래 한 10년 전부터는 진짜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질, 미세먼지 또는 황사 또는 이런 꽃가루 이런 거에 좀 굉장히 민감해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그거를 막거나 아니면은 완화시키려고 이제 보호장구, 특히 가습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, 공기청정기 다 쓰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질환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성형외과는 기본적으로 보톡스 주사도 하고 필러도 하고 레이저도 하긴 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외과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술의 개념인 건데, 우리가 질환을 치료할 때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. 일단은 민간요법,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서 가라앉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1번이에요. 두 번째, 그게 안 되면은 약국을 가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증상을 가라앉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. 예를 들면은 가볍게 다친 상처에는 밴드에이드 같은 거 붙인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전문 처방을 받아서 약물 치료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. 약물로 안 된다. 예를 들면 코막힘이 있다. 이비인후과 가서 뭐 하시나요? 바로 수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. 주로 석션을 한다든지 코 안에 뭔가 약물을 투여해서
부종을 완화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고,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. 질환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거나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순서란 게 있는 거예요.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현명한 겁니다. 가끔 코가 막히자마자 난 바로 비중격 수술할 거야, 비밸브 수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맞진 않다 생각해요. 다 해보고 이거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논리적이고 현명한 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 있다고 해서 뭐 코성형을 같이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비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염 수술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